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고스트 키친, 외국에서 음식 문화의 대변혁을 알리는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식품 산업의 재조정을 이야기합니다. 고스트 키친은 레스토랑이나 그 레스토랑 브랜드를 대신해서 이제 배달 음식을 준비하는 산업용 주방, 이것을 가지고 공유 주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유 주방의 문화로 확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 안 되죠. 대부분의 식당이 90%가 문을 닫고요.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오는 일이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보면서 그 사이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 6개월 동안 코로나가 퍼졌다면은 6개월 참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2년, 그리고 뭐 2년만 아니라 저희는 한 3, 4년이 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뭐 계속해서 이런 팬데믹이 다가오는 것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도시민구 집중, 과다한 육류 소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 주변에 위치하면서 공유 주방이 생겨요. 공유 주방에서 음식을 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고 온라인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이미 뛰어든 데가 우버이츠 해서 우버에서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도어대시 같은 이런 일반적인 회사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거대한 산업의 변화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고스트 키친, 이 고스트 키친을 우리가 뭐 번역으로만 한다면 유령 키친입니다. 유령 부엌. 그러니까 사람들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부엌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자, 공유 주방, 글로벌 식품 산업의 재편이 일어난다라고 보고요. 레스토랑의 하락, 추락, 소멸, 공유 주방에서 요리해서 앱으로 주문하고 배달업체 또는 배송업체가 배달을 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이미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 산업에 언뜻 보기에는 유령 부엌의 출현은 지구를 흔드는 추세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하는데, 이 산업에 대한 다른 불길한 용어로는 다크 키친, 섀도우 키친 이런 말이 있어요. 고스트 키친 대신에 다크 키친, 섀도우 키친, 이처럼 무슨 말이냐 하면, 섀도우는 이제 그림자 부엌이죠. 사람들이 부엌을 눈앞에 보면서 식당을 사람들이 가서 음식을 먹는 이런 하나의 문화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요리사, 조리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렇게 뭐 유명한 이런 셰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미셸링 뭐 이런 셰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보면은 고스트 키친은 레스토랑이나 이런 레스토랑 브랜드를 대신해서 배달 음식을 그저 단순히 생산해서 산업용 주방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고객 근처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고객 근처에 위치한다는 것은, 저희는 성북동인데 성북동, 안암동, 도남동에 있으면서 성북동, 안암동, 도남동의 각 가정의 아파트에 배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레스토랑은 없어요. 사람들이 식당에 안 오기 때문에 이 공유 드라이브 배달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이미 우버이츠나 이런 것들이 있다. 다양한 모델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모델, 어떤 경우에는 레스토랑에서 사용도가 낮은, 그죠? 이런 주방 공간의 일부를 빌려서 조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그 거대한 식당들이 있는데, 레스토랑 체인들이 있는데 멋지게 부엌은 꾸며놨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고 코로나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방이 놀아요. 이런 노는 주방을 빌려준다, 이런 겁니다. 다른 시나리오에서 주방은 사무실 공간에 이미 위워크라는 이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위워크가 있고, 뭐 리거스라는 이런 모델과 유사한 것에 커뮤니티에 창업 공간이 있어요. 창업센터 안에 이 고스트 키친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유 주방이 들어옵니다. 공유 주방에서는 뭐 양식, 중식, 한식, 일식 쫙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위워크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문해서 먹는 겁니다. 또 대안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단일 브랜드 배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령 주방 시설을 구축하는 건데, 리프 키친즈라는 게 있어요. 북미 영국 같은 시설에서 웬디즈 같은 게 있어요. 이런데 이미 700개의 유령 주방을 호스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웬디즈의 주방을 사용하는 거예요. 공유 주방을 하는 겁니다. 또 윙스탑에서 파이브 가이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주요 체인이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디즈도 이제 주방을 일반인들에게 나누어줘서 공유 주방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유령 주방 회사인 키친 유나이티드는 식료품점이 더 잘 보이는 공간에 유령 주방을 배치함으로써 이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크로그와 파트너십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키친 유나이티드는 크로그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고스트 키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또 월마트는 고스트 키친 브랜드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뭐 백화점, 특히 이마트, 이런 거대한 그러니까 쇼핑 뭐 센터라든가 아니면 식료품점이 식료품 자체로 따로 안 팔아요. 이제 식료품 따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져가서 부엌에서 요리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걸 사서 먹어요.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배달해서 먹어요.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냉동 보관했다가 데워서 먹어요. 자, 앞으로는 여성들이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들도 혼자 독립하면서 결혼이라는 문화가 없어지면서 남자들이 자기의 식사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가 바빠 죽겠는데 이 요리하겠습니까? 요리조리 하지 않고 다 만들어진 제품을 데펴서 덮여서 아니면은 다시 그것을 한번 끓여서 먹는 이런 거대한 음식 문화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래의 음식 문화를 하던 사람들은 다 이제 이렇게 확 세상이 변함으로 해서 식당 안 되고요. 식당에 물건을 팔던 채소류 뭐부터 시작해서 식품류, 이런 식재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당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 식재료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스트 키친으로 간다는 거죠. 고스트 키친은 공유 주방이고, 공유 주방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웹으로 앱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앱으로 선전을 하고 앱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배달을 한다. 배달업체하고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죠? 크로거 이런 거나 월마트 이런 거하고 연결을 하듯이 우리나라의 이마트가 이 공유 주방하고 연결을 해서 협업해서 이마트에서 팔던 물건들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음식 자체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앞으로 매달려 나올 겁니다. 왜 고스트인가?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준비된 음식이 배달되기를 원해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래요. 왜 바빠요? 너무 많은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매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 세트, 풀 레스토랑은 뭐 그 서비스 모델을 유지를 하곤 하고 있지만은 레스토랑이 안 가니까요.
식사 고객을 위해서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고객을 위해서 공유 공간이, 공유 주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부업으로 옛날에 여기다가 이게 주업이 되었습니다. 테이크아웃하고 배달이 훨씬 더 일반적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레스토랑 자체에 사람 손님을 받는 게 아니라 배달로 주문하는 것을 주로 하게 한다. 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령 부엌, 고스트 치킨은 표준이 된다. 앞으로 표준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식당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식당을 해서 멋지게 의자, 책상 갖다 놓고 사람 오라고 계속 광고 홍보하는 것은 이제 쓸데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배달합니다, 배달. 사람들이. 그리고 주방만 만드는 거죠. 식당은 안 만들어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바깥은 없어요. 바깥에 매장에 의자 놓고 사람들을 받는 것은 정말 한두 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부엌을 크게 만들어서 그 부엌을 공유 부엌으로, 공유 주방으로 렌트를 놓아요. 세를 놓아서 팔거나 아니면은 내가 나는 한식 할 테니까 당신이 중국식 하세요. 뭐 일본 일식 하세요 해서 같이 앱을 만들어서 판다. 이렇게 됐습니다. 고스트 키친은 진화의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유령 주방은 전적으로 코로나에 주도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2020년 외식 산업이 격변하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관행이 시행되었고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므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시작이 되어서 코로나에서 왕창 확장된 거죠. 미국 소비자의 60%가 배달 또는 픽업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이제 미국 인구의 60%가 배달로 밥을 먹고 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문했다라는 거고, 이제 드라이브 스루도 사양산업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드라이브 스루에서 주문해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먹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앱에서 그냥 주문하면 갖다 주는데 뭘 귀찮게 나가서 내가 드르릉 차를 몰아가지고 거기까지 주문을 해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유령 주방의 극적인 성장이 코로나 때문에 파생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파생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했는데요. 크게 확장되어서 이제 표준이 된다. 이미 미국의 60%가 배달로 먹기 때문에 이제는 불가피하게 생존을 위해 많은 식당들이 테이크아웃과 배달에 의존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메인은 식당에서 손님을 모시고 서빙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식당 제공으로 돌아갈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합니다. 배달 측면에서 도아대시나 우버잇 같은 서비스는 2020에 뭐 굉장히 그저 많이 나왔다가 폐쇄된 개인의 이런 레스토랑들을 다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의료, 정치, 직장 그리고 현재는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미래의 여러 측면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령 주방의 출현은 코로나가 재택근무와 같은 일부 트렌드를 가속화시켰어요.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 집에서 그냥 주문해서 식사도 하고 일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불가피하게 위기에 그죠 대응하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집은 빨간 집인데요. 빨간 집 도아대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아대시라는 이 회사가 극적으로 팽창했습니다. 도아대시 키친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 레스토랑에 사람이 앉아서 먹는다기보다 뭐 여기서 모여가지고 한식, 양식, 중식 뭐 그죠? 이런 웨스턴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팝니다. 멕시칸 이런 것들을. 자, 배달하는 업체이죠. 고스트 키친은 소비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나? 음식 배달로의 전환은 우리가 경험보다 시간과 편리함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화롭고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좌식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패스트 푸드의 체인점 같은 데는요.
체인점으로서의 여행은 가족 나들이에 모두가 플러그를 뽑고 사교할 수 있는 기회로 계속 가치는 있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이 힘들다. 전염병 이전의 레스토랑 정점으로 결코 반등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만큼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유령 주방은 우리가 모바일 기술 및 서비스 앱에 점점 더 의존하고 그것의 편안해짐을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구를 배워야 하고 이제 다 배웠어요. 최근에는 일반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성세대마저도 해야 했고 기성세대도 주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유령 주방에서 물건을 배달시키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유령 주방, 즉 우리나라 말로는 공유 주방에 의해 약간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최근 추세 중 하나는 틈새 시장, 단일 위치, 가족 소유 레스토랑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레스토랑은요 주로 가족 소유였어요.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레스토랑을 이어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소멸한다라는 거가 좀 안타깝고요. 이러한 시설이 거리 앞 공간과 보행자 통행이 계속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돌아다니는, 즉 전철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비싸게 그 레스토랑을 또는 식당을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공동 주방 공간, 공유 공간,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자원을 모으는 이런 경우에는 그들 중 일부가 그들 중이라는 게 지금 현재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도 있고 생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배달된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스트 치킨은 고용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공유 주방은 앞으로 레스토랑에 주로 없어지는 게, 그죠? 레스토랑을 소유하는 소유주가 없어지고, 레스토랑에서 물건을 물건을 갖다 주고 서빙하는 웨이트리스가 사라집니다. 소매 산업과 마찬가지로 레스토랑도 직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람들이 취업시장에 틈새 시장을 떠났는데 레스토랑을 포함한 소매업체는 직원의 유령 주방 모델을 가진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의 취업도 정말 힘들다. 지금은 음식 준비 및 식사 배달을 하며 유령 주방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게 대세이다. 자동화될 때까지 두 영역은 독립적인 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될 것입니다. 여기 5가지 고스키친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5가지를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1번, 10대와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이 대기하고 버스 서비스라는 게 이제 그릇치워가지고 설거지하는 이런 버스 서비스, 호스팅 같은 레스토랑의 노동 집약적인 일자리가 손실이 된다, 없어진다. 거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아이들이 주방에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공유 공간, 공유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된다. 소비자는 공유 주방 덕분에 훌륭하고 다양한 음식에 계속 접근할 수 있지만 기억에 남는 외식 경험을 할 기회를 잃게 된다. 고급 셰프가 소멸한다. 레스토랑이 거리 앞 위치, 아주 사람들이 복작복작 돌아다니는 곳, 이런 곳이 아닌 공유 주방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쇼핑몰과 영화관에서 이미 본 것과 같은 텅 빈 상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 전철 앞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명동, 이런 곳에 부동산의 가치가 급락하게 된다. 일부 살아남은 레스토랑은 또 번창하는데, 모든 간접비와 시설 유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제품 및 식품 혁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한 레스토랑, 살아남은 레스토랑은 식사, 체험 현장이 됩니다. 식당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경제는 배달료로 상쇄되고요.
가정에서의 요리가 거의 급감합니다. 가정에서 요리가 급감하면은 냉장고를 안 사요. 냉장고도 또 냉장고 생산이 뭐 급락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요리하는 키친 유틴스를 해서 가정에서 부엌이 사라져요. 가정에서 원래 아파트에는 부엌이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유럽에서 공동 부엌을 만들어 놓고 밑에 내려와서 그 당시는 부엌에 여러 가지 시설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뭐 당연하게 그죠.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없었고 오븐도 없었고 식기 세탁기도 없고 요리하는 다양한 이런 기구 기기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 키친에 1층에 내려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옛날에 1700년도의 아파트는 다시 그렇게 변합니다. 왜? 전부 고령 인구 80세 90세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요리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배달시켜 먹습니다. 더 싸고요. 더 훨씬 더 깨끗합니다. 70, 80이 되면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태울 수도 있어요. 해서 또 상해서 버릴 수도 있어요. 채소, 생선 등의 시장, 가락시장 같은 것이 붕괴합니다. 식재료 판매가 감소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공유주방과 직접 계약을 해서 채소를 소비하거나 아니면 식재료 가공하여서 보관하여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채소나 곡식을 생산하여 그것을 가공하여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변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유령 주방 산업을 궁지에 몰아넣고 부활하는 아마존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누가 이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공유 공간이 이길지. 자, 공유 공간의 사진들을 보여주겠습니다. 공유 공간 사진 어디에선지 들어오면은 그죠? 주문을 받기 위해서 앞에 모니터가 그죠? 3대가 있죠. 컴퓨터 모니터가 3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공유 공간에서 뭐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 뭐 치킨 가지고도 요리를 하고 또 요리 지금 이것도 조리 공간이죠. 조리 공간에서 양식 그다음에 한식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Why most ghost kitchen will 2021년 뭐 이 고스트 키친들이 좀 고생을 했지만은 다시 자 이렇게 고스트 키친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스트 키친 하고 있는 부부 그죠? 고스트 키친에서 물건이 이제 배달하기 직전에 탁 떨어지는 모습. 고스트 키친은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고스트 키친에서 여러 공간이 넓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공 형태에서 포장 형태까지 다 다양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식당 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호주에 200배나 많은 식당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이 많은 식당들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뭐 계속해서 실내 장식만 바꾸는데 그것은 하나의 낭비이고요. 앞으로는 공유 주방으로 가고 공유 주방에서 한식, 일식, 양식 다 만들어서 앱으로 공동으로 홍보하고 공동으로 배달하는 레스토랑이 없어진다. 그죠? 레스토랑이 없어진다. 식당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밥을 먹지 않고 전부 배달 받는다. 미국에서는 60%가 지금 배달 받아 먹고 산다라고 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